네, 이번 시간에는 개발자분들을 위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10의 새로운 기능과 그 호환성 관련된 팁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10은 크게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먼저 그 새로운 HTML5 표준들을 더 많이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고, 심지어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한한 표준 기술들도 벤더 프리스피스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 툴도 그 새로운 버전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가 됐고, 그리고 터치 환경에 익숙하도록 새로운 인터페이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9까지 사용했던 그 윈도우즈 인터페이스와 그 새로운 그 윈도우즈 A 스타일의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하나의 엔진으로 두 가지 그 브라우저 경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윈도우즈 A 스타일로 제공되는 이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 터치 환경에 익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태블릿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HTML5 지원 기능이 더 확장이 됐는데요. 그 HTML5를 인터넷 익스플로러 9에서부터 지원을 했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9에서는 뭐 그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서 아주 기초적인 퍼포먼스를 향상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져 있었는데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10에서는 훨씬 더 많은 HTML5 기능들을 지원을 하고, 거의 대부분 현재 지금 그 표준 안으로 올라와 있는 그 요소들을 거의 대부분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인덱스드 DB라든지 아니면 웹소켓이라든지 웹워커, 그리고 뭐 드래그 앤 드랍, 그리고 뭐 파일 API, 뭐 이런 다양한 그 API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CSS3 같은 것도 지원을 해서 HTML5 지원 기능들을 IE10에서 사용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그 데모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CSS3를 이용하는 데모인데요. 지금 인터넷 익스플로러 관련된 신규 기능들은 iTestDrive라는 사이트에서 그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iTestDrive.com에 들어가시면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신기능들을 그 가장 빨리 선보이는 데모들을 여기에 이제 쭉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 요소 하나하나들이 이 기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지금 이거는 그 파일 API를 이용해서 지금 플레이하는 음악을 바로 재생을 하고, 그 재생한 음악 파일을 mp3로 만들어 주는 건데요. 이 mp3로 만드는 파일 작업을 하기 위해서 보통은 서버 쪽에서 인코딩을 하고 클라이언트로 던져주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파일 API를 이용해서 여기 클라이언트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에서 자체적으로 그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이용해서 mp3를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몇 가지 조금 더 보면, CSS3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됐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텍스트 섀도우 같은 것들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지원을 안 했었잖아요. 근데 이 텍스트 섀도우 같은 것들이 이제 지원이 되게 되고, 그리고 3D 트랜스폼, 그 자바스크립트의 지원 없이 이제는 좀 많은 그 표현 같은 것들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CSS만으로 3D 트랜스폼이라든지 트랜지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구현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멀티 칼럼으로 구성하는 레이아웃들, 이런 것들도 구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칼럼 카운트에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10에서만 지원하는 건데, 이제 아직 다른 브라우저에는 적용이 안 되어 있는 건데, 그리드라고 해서 보통 저희가 우리가 웹사이트를 만들면 그리드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리드의 어떤 특정 영역에다가 포지션을 시키거나 이럴 때는 사실은 div 태그를 이용해서 그 포지션을 지정해 주는데, 그게 사실은 좀 많이 번거롭죠. 그래서 이 그리드 레이아웃 기능을 이용해서 그리드를 이렇게 생성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 그리드에 뭐 픽스드 값을 지정을 해서 특정 영역의 값을 지금 세 번째 칼럼의 값이 변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화면에 그리드 시스템을 먼저 잡아 놓은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드 시스템을 먼저 잡아 놓은 다음에 그 뭐 div 태그나 이런 데에 그리드 값을 지정을 해서 특정 영역에다가 특정 그리드의 특정 위치에다가 바로 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9x9 뭐 3칼럼을 이용하는 것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여백을 이용하는 것들, 굉장히 복잡한 그리드를 이용하는 경우, 이런 그리드들을 다루기가 더 쉬워졌고요.
이거는 실제로 나중에 그 윈도우즈 8용 애플 스토어 앱을 만드는데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리고 플렉스 박스 레이아웃이라 그래서 오브젝트들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그걸 이렇게 쌓아서 보여주는 그 박스 레이아웃을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좀 다이나믹하게 보여준 그 화면이고요. 뭐 메뉴를 구성할 때라든지 아니면 컬렉션, 뭐 그리드 컬렉션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아니면은 지금 저 컨텐츠 사이즈가 다이나믹하게 조정이 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굉장히 쉽게 이 플렉서블 박스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이 밖에도 뭐 레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그 텍스트 박스의 데이터들이 그 텍스트 하나의 텍스트가 연결이 되는 형태로 구현하는 건데요. 이걸 그리드와 같이 이용을 하게 되면은 더 그 풍부한 그 다단 편집이 된 그 텍스트들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CSS3와 HTML5 새로 추가되는 걸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뭐 너무들 당연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앞으로는 그 크로스 브라우징 환경에 대응하는 코드들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뭐 닥타입도 표준 닥타입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HTML5, CSS3 이런 표준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플러그인이 아닌 표준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브라우저들의 어떤 호환성 같은 부분을 앞으로는 덜 고민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특정 브라우저를 검색하는 것보다 피처 디텍션을 써서 브라우저가 새로 나왔을 때도 그거에 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브라우저 호환성이나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야 된다면 그 오래된 그 마크업들을 자동으로 디텍션 해주는 컴팻 인스펙터라는 툴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그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페이지에다 추가를 해주면 이 컴팻 인스펙터가 동작을 해서 그 페이지에 있는 마크업들을 테스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호환성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주는데요.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컴팻 인스펙터 페이지를 샘플 페이지를 열었고요. 지금 보시면 페이지가 제대로 동작 안 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오른쪽 위에 컴팻 인스펙터가 이렇게 뜬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자바스크립트 코드 한 줄을 그 페이지에서 추가를 하면은 이 컴팻 인스펙터를 볼 수가 있고요. 컴팻 인스펙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이슈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메시지에 빨간색은 반드시 고쳐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면은 지금 라이트에 도큐멘트 라이트를 쓰고 있는데 그 라이트의 소스라고 하는 이 메서드는 더 이상 그 i9 모드에서 아니면 i9 이상 모드에서 지원 안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i의 최신 버전을 그 호환성 확보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컴팻 인스펙터를 사용하시면 그 이슈들 굉장히 쉽게 찾아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만약에 스크립트 코드를 매 페이지마다 넣는 게 불편하다 그러면 피들러 같은 툴을 이용을 해서 그 피들러에 스크립트를 등록할 수 있는 그 스크립트가 여기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툴팁 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툴팁 스크립트 이 부분은 아니고요. 이 컴팻 인스펙터를 어떻게 쓰는지 설명하는 유저 가이드 부분인데 여기 보면 이 피들러를 이용을 해가지고 스니펫 코드를 넣게 되면은 나중에 이 피들러로 페이지에 스크립트를 추가하지 않고도 작용할 수 있는 그 기능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자 툴도 이제 이 업그레이드 된 거에 맞춰서 이제 조금씩 바뀌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 HTML, CSS 엘리먼트를 원클릭으로 수정하고 세이브하고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은 렌더링을 스탠다드하고 올드 마크업하고 비교해가지고 바꿔본다든지 이런 기능들에 대한 거, 그리고 스크립트 퍼포먼스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실행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가 됐고요. 잘 모르시는 기능 중에 하나가 그 개발자 툴에 이 브라우저 모드하고 도큐먼트 모드를 체크를 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이 페이지가 브라우저 모드는 i10으로 되어 있고 도큐먼트 모드는 컥스로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브라우저 모드는 그 UA 스트링이라고 해서 브라우저
어떤 브라우저로 접속을 했는지 그 페이지에다 주는 값을 이제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뒤쪽에서 따로 툴즈 밑에 유저 스트링을 바꾸는 옵션으로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도큐먼트 모드는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페이지를 어떻게 렌더링 하는지에 대한 그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반대로 페이지에서 뭐 메타 태그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뭐 도큐먼트 모드를 설정을 해주면 브라우저가 그 페이지를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7 모드나 뭐 8 모드나 9 모드 아니면 스탠다드 모드로 렌더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네이버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도큐먼트 모드가 스탠다드로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스탠다드 닥 타입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버전을 최신 버전인 엣지 세팅으로 해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동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브라우저 모드도 뭐 i10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이트가 i10 스탠다드 모드에서 제대로 동작하는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10은 사실은 그 윈도우즈 8에서 가장 중요한 그 터치 인터페이스에 굉장히 최적화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UI 요소들을 터치하기 쉽게 크게 바꾼 것 뿐만 아니라 이 뭐 그 터치 기능을 이용해서 이 메뉴들을 슬라이딩을 해서 연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거를 바탕화면에 고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뭐 핀치 뭐 이런 여러 가지 인풋에 대해서도 그 사용자가 이 MS, 그러니까 개발자 분께서는 이 MS 포인터즈 API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자의 그 터치 인풋들을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샘플을 통해서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고유 기능 중에 피닝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었죠. 샘플을 한번 보여드리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웹페이지를 사용을 하다가 이 페이지를 탭을 드래그해서 밑에다 고정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언제든지 이 페이지를 실행할 수 있는 이런 피닝 기능이 있는데요. 이 피닝 기능이 더 강화가 돼서 그 메트로 그 시작 화면에다가 이 피닝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정 원하는 페이지에 대한 피닝을 만들어 가지고 고정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피닝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핀 투 스타트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이 아이콘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쉽게 핀을 할 수 있겠죠. 사이트에 대해서. 그러면 간단하게 그 터치 관련된 데모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개발자가 궁금해 할 수 있는 데모로 하나 보여드리면 이 터치 이벤트를 처리하는 옵션 그 샘플입니다. 지금 이거는 그 제가 마우스로 데모를 하고 있는데 마우스 입력뿐만 아니라 터치 입력도 대응하게 되어 있고 심지어는 멀티 터치도 대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력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부분이 그 MS 포인터 API를 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MS 포인트 사용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그 개발자 툴을 열기 위해서는 데스크탑 버전에서 봐야 되고요. 그 데스크탑 버전에서 이 페이지를 열려면 오른쪽 클릭을 하셔서 그 앱바에서 뷰 온 더 데스크탑을 그 클릭을 해주시면 데스크탑에서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페이지를 데스크탑에서 다시 열 수가 있고요. 여기서 F12를 눌러서 개발자 툴을 열어서 해당 부분의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스크립트 부분이고 스크립트 demo.js 파일을 클릭을 해보면 이제 이 데모에 대한 코드가 있는데요. ms 포인터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ms 포인터 다운 이벤트가 있고 ms 포인터 업, ms 포인터 무브 이렇게 해서 이 이벤트들을 이름을 지정을 해놨다가 지금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 ms 포인터라는 게 벤더 프리픽스가 붙어 있지만 나중에 표준이 된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변수로 등록을 해 놓은 걸로 보이고요. 다운 이벤트로 해서 검색을 해보면 터치 포인트, 그러니까 마우스 다운 이벤트가 생겼을 때 add 터치 포인트 함수를 호출해서 이 부분에 대한 처리를 밑에서 해주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터치 포인트가 여러 개인 경우에 그 터치 포인트 여러 개를 그 아이디를 가져와서 그 아이디에 대한 처리를 각각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터치 포인트 여러 개가 되면은 그
포인터 아이디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터치에 대한 코드긴 하지만 이 MS 포인터라는 이 API가 마우스나 펜 같은 경우에도 다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통합된 그 이벤트이기 때문에 개발자분들은 이 세 가지 인터페이스를 따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API를 가지고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10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인 프리를 지향을 합니다. 플러그인 액티브엑스 같은 것들이 대부분 플러그인이죠. 뭐랄까요. 툴바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플러그인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플러그인을 최소화하고 웹표준 기술만 사용하겠다라는 게 인터넷 익스플로러 10이 가고 있는 방향이고요. 그런 점에서 많은 분들이 웹표준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플러그인 프리로 가면서 기존의 플래시 플레이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HTML5로 구현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10이 아닌 이전 버전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플래시로 볼 수도 있고 HTML5 지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폴백으로 플래시도 지원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구현을 하시면 지금 약간 과도기지만 HTML과 플래시 서비스들을 동시에 지원하는 형태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또 제공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10은 윈도우즈 8하고 굉장히 통합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고 있는 페이지에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이 등록되어 있으면 이제 그거는 이제 태그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두 줄의 코드를 HTML 코드에다가 추가를 하게 되면은 그 페이지에 관련된 이 어플리케이션 아이디에 이 뒤에 있는 컨텐츠 패키지 네임을 체크를 해서 스토어에서 그 앱이 있으면 스토어 페이지로 보내고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그 앱을 보여주는 형태로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가속을 이용을 해서 HTML5 웹사이트 지금 게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빠르게 동작하는 거 보실 수가 있지만 더 다양한 구현들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이거는 대표적으로 HTML을 이용을 하는 웹사이트인데요. 보시면은 마우스를 좌우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만화 컨텐츠가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굉장히 전체 화면을 쓰기 때문에 그래픽 처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드웨어 가속을 이용을 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일반 게임처럼 전혀 버벅임 없이 경험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플러그인 기술도 아닌데 표준 기술만 가지고 했는데도 이 정도로 굉장히 다이나믹한 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게 앞으로 하드웨어 가속된 웹표준의 미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인터넷 익스플로러 10에 대한 소개를 쭉 드렸는데요. 곧 윈도우즈 8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8 미리 설치를 한번 해보시고 테스트 버전 공개되어 있으니까 설치를 해보시고요. i10에서 여러분들의 사이트가 잘 동작이 되는지 나중에 출시가 됐을 때 여러분의 사이트가 깨지면 사용자들이 불편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동작하는지 아까 보여드렸던 컴패니 인스펙터나 개발자 툴을 이용을 해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만약에 호환성 체크를 하시다가 문제가 생기시면은 아래에 있는 호환성 센터로 연락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인터넷 익스플로러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